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은나 의원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 지원 및 정서적, 심리적 상담 지원에 관한 도정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고일한 저출산 보건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네, 먼저 그래프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가임기 여성 1명이 아이를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생 수가 연간 1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08회 임시에서 육아휴직 실태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우리 충남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에서 접근했는데요. 네,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실장님, 저출산 문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1970년대부터 한 30년간 지속적으로 산하 제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미혼 남녀들이 결혼이나 자녀관에 대한 것이 많이 변했고, 또 사회가 이제 많이 변하다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직장을 가져서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어렵고, 또 하나는 아이를 낳아도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아예 결혼하지 않으려는 청년들과 또 각박한 고용 문제로 인한 많은 증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로의 부족, 갈수록 자녀가 없는 삶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난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재 저출산 문제의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치도록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 부부들이 가장 큰 꿈은 새로운 생명과 행복한 가정을 이뤄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의원은 오늘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으로 우리 손자, 손녀들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해결 방안을 내놓고 싶은 도의원의 마음으로 우리 충남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은 없는지 지혜를 함께 모아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난임부부 지원 문제를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느 민원인이 보내온 편지 한 통이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마음의 병까지 얻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충남도 차원에서 쉽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더해줄 수는 없는 건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충남도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난임부부 일반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좀 확대해가지고 15억 원을 편성을 해놨고요. 또 하나는 난임부부 한방 치료 사업으로 3억 6,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반 진료는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당 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방 치료는 침이나 한약을 통해서 난임 부부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1인당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응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지금 충남도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직 만족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충남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내 난임 부부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혹시 충남도가 실시한 설문 결과나 연구 결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도는 해봤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난임 부부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까지 진행을 하지 못했고 분석을 못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난임 부부들이 이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해보니까 사업은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본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수요자들의 생각과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임 부부들이 시술 지원과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세요. 4년째 난임 치료를 받고 있는 39 직장 여성이 가진 애환입니다. 난임 주사를 맞기 위해 회사 근처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세 곳에서 일제히 거절당했고 결국 대학병원에서 가서 주사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요즘 직장 난임 여성들은 주사 난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자는데 아이 낳고 싶은 여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난임 여성들의 이런 현실을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충남도로 눈을 좀 돌려보면 시군별로 난임 치료 주사제 투입이나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내 산부인과 종합병원에서 한 60개소 정도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에서는 전문 병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전문 병원에서 이제 그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처방에 따라서 당뇨병 인슐린 환자들이 이 근육에다가 자가 주사를 하듯이 개인이 약을 구입해서 이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면은 극히 이제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보도된 자료 같이 저런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60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특히 전문 병원이 부족한 이제 농어촌일수록 난임 치료를 받기가 더 어려울 텐데요. 현재 지원 업무에 그치고 있는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투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강구해 보실 방법은 있으신가요? 의향은?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주사 처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더 건의도 하고 대책을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충남의 시군별의 난임치료 전문병원 수가 이제 60개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선 시군 보건소 차원에서 주사의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제 한다면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 주사의 투여가 가능한 병원이 어디인지 난임 부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됐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네, 저출산 극복 정책 일환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서울시 성동보건소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고 합니다. 올 2월부터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지역 내 병원 12구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면서 주사 투여가 필요한 난임 여성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장님, 난임 부부들이 더욱 편리하게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네 병원을 본청이나 시군 홈페이지 등을 좀 통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김은나 의원님 도정 질문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핸드폰을 다 쓰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요즘은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병원 찾기와 같은 어플을 좀 만들어서 그 난임 부부 여성들이 쉽게 또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실장님 적극 예.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간곡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 난민으로 불리는 난임 여성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충남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실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화면을 한 번 더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운영한 보도 내용입니다. 주사를 맞아야 할 직장인 난임 여성들이 어려움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직도 아이 낳기 위한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양승조 도지사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2018년부터 22년까지 충청남도 저출산 대응 5개년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만큼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현재 이제 44살까지 하고 있는 것을 1년만이라도 우리 충남도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 진료 사업으로 그동안 그 4번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 체외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걸 금년부터는 10번까지 늘렸습니다. 다만 이게 10번까지 활용을 할 분들이 있을까? 이제 신체 건강상 이게 좀 무리이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놨고요. 그리고 한방 치료 사업도 작년까지는 40세까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44세까지로 늘려서 그 인원을 한 2배 정도까지 대상 인원을 늘렸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4세까지 한 이유는 가임기 여성의 그 나이가 44세라서 그랬는데 그 나이를 뭐 제한 없이 풀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면 더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인공 수정을 하는 그 지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정도 25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충남도가 이렇게 또 많은 관심으로 또 사회에서 10회까지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아마 난임 그 여성들이 아마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조차도 아마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실장님, 충남도의 경우 2016년부터 18년까지 지금 3년간 주사제 투약과 관련한 지원 인원은 총 5,910명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시설 지원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부부의 수가 혹시 예, 그 자료가 있는데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이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산모가 전부 1,428명입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16년도에 531명, 또 17년도에 559명, 18년도에 338명이 아이를 갖고 성공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태어난 아이의 수의 통계는 있습니다. 거의 있습니까?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1,428명이 시술해서 숫자는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 24.7%인가는 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숫자는 이 임산부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도를 천명하고 있는 충남도가 첫 아이만이라도 난임 시술 횟수 제한을 풀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저출산 문제 극복과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남도에 더욱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2016년 11월 홍성의료원에서 난임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죠. 전국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운영 결과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년 11월부터 이제 그 홍성의료원에서 난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0명이 이용을 해서 그 중에서 7명이
임신에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몇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1년에 이 난임센터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15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걱정거리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난임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면서, 또 하나는 단순 그 시술 지원만 하지 않고 상담이라든지 지금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서적인 지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전 대도시 전문병원 잔여물로 여겨왔던 시험관 아기가 전국 최초로 농어촌 지방의료원에서 성공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충남의 성과죠.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홍성의료원의 난임센터에서는 난임 부부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 기능은 없는 것으로 좀 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갖는 데 있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 내 난임 부부들의 정서적 심리적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서울시에 있는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나 인천, 대구, 전남 등 번역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충남도 내 4곳의 지방의료원에서 치료와 상담이 병행되는 난임센터를 개설해 난임 부부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도 한 15억 정도 이렇게 적자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충남도의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난임 부부들이 바라는 삶의 방식은 오직 아이 출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저출산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손길을 뻗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확산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 난임 부부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버팀목이 되길 바라면서 난임 여성 시술 지원에 관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은 이제 바로 이어서요, 알루미늄 조리기구 개선에 관련한 도정 질문을 이제 고유단 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307회 임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알루미늄 재료 조리기구를 안전한 조리기구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보건을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물론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내에서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는 총 2,651곳을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했는데요. 실장님,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따라 올해 3억 8,540만 원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일선학교 급식실로 알루미늄 재질의 조리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알루미늄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의 일반 집단 급식소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집단 급식소에 있는 각종 조리 기구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될 텐데요. 저희는 일반 급식소는 저희들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관리한 집단 급식소는 우리 도청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에 그 알루미늄 조리기구를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5개 종에 3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도 재산이 1종에 24개가 있고 구내식당 위탁업체 자산이 4종에 14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 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취방기라고 밥 짓는 기계인데요. 이게 이 기계 내피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 밥솥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528만 원을 들여서 알루미늄 내피를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이제 그 하고 있는 그 위탁업체 자산 그 조리기구는 연말까지 완전히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기로 구내식당 위탁업체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내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가급적이면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위생 검사라든지 단속을 할 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밥솥은 본인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전체 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 밥솥에 그거만 또 바꾸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큰 금액이 들진 않는다. 본의원이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우선 본의원이 요구에 도내 723개 일선학교 급식실에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 교체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좀 드립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건강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반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직속 기관까지 확대하시고 학생들 대상으로요 인식 개선 교육까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실장님께 좀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역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220만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 정책 제언인데 지금까지 이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한다고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본의원이 작년에 군의 급식만 말한 것이 아니라 기업까지 좀 해달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충남도 의원님들의 정책 제언이나 건의사항에 어떻게 이제 묻히고 있는지 충남도가 작성한 제 11대 도의회 5분 발언 추진 상황 책자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본인 의원으로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를 봐주십시오. 제307회 5분 발언 권명과 발언 의원 목록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충남도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5분 발언 목록이 왜 책자에서 빠졌을까요? 실장님, 22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어떻게 목록에서 누락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직접 관련하는 것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보니까 도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간에 실무적으로 좀 소통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누락돼서는 안 될 사안인데 좀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잘 챙겨서 누락된 거 이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시장님 단순한 실수이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실무적인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미루기 하신 건 아니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의원의 5분 발언은 220만 도민의 민의를 담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220만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제안에 대해 충남도가 어떤 이유로든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외면하고 경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의장님께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앞으로 도의원 5분 발언을 비롯해 도정질문, 건의안 및 결의안 등의 집행부 차원에서 소홀하게 다뤄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의원 역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한마디가 묻히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조리기구의 선택은 음식 못지않게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일 경우 염분, 산성에 알루미늄 용출이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무심코 양은 냄비에 이용하는 조리 습관이 고착화되어 있죠.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월 시중에 판매 중인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
56개를 수거해 음식물을 조리할 때 알루미늄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드러난 결과는 알루미늄 재질 냄비로 김치찌개처럼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을 만들면 식품에서 녹는 알루미늄 양이 증가하는 사실입니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 내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인식 개선 홍보와 함께 알루미늄 제조 조리기구 교체 사업을 이제 추진하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유념을 해서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알루미늄 조리기구가 사용이 자제되도록 더 홍보와 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하나 아쉬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요. 이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상의 제재 조항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일반 업소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이 알루미늄 성분은 이게 그 날카로운 성분에 긁히면은 더 나쁜 요소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자재 조리기구들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그 노랑 냄비에 이렇게 산도가 높은 김치찌개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납을 갖다가 이렇게 떼어놓는 모습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 용출로 인해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 지금 치매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치매가 갑작스럽게 상당히 많이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회의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업체를 바꾸거나 이런 홍보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의 뭐 이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읍면동에 이런 공문을 좀 보내서 7개는치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인은 생각합니다. 꼭 돈을 들여서 기구를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분들한테도 그런 알츠하이머 이런 게 치매에 큰 저기가 있다라는 걸 알면 저희들은 아마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홍보도까지도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생활 속 환경 흐르는 영향은 생활의 편리와 함께 우려할 수준이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모두가 인체에 유해한 환경 흐름 등을 염려하면서도 일상의 습관대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라도 구별된 습관으로 유해한 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에 도움되는 조리기구 사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도가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설 지원과 충남도 내 급식소 알루미늄 재질 조리기구 개선과 관련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